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고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여서 지역간 차이도 아주 큰데요. 가뭄이 심각한 대구는 이번 주 강우량이 0.3mm였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온 거죠. 오늘은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문경, 상주, 봉화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돼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지하나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는 어떤지 봤더니 주거급여를 받는 반지하 주택 가구가 240여 곳이고 이 가운데 10% 정도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은 또 폭염에도 취약해서요. 구군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주거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폭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주거 불평등 외면하지 않고 더 늦기 전에 지역에서도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대책 고민하고 찾아야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제 경북 영주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캠핑객 7명을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강수 상황이 달라서 날씨 정보를 다 잘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그리고 중부 지역의 많은 비로 낙동강 구미보, 칠곡보 등 8개 보 수문이 열렸는데요.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또 물살도 빨라지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까지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 평지, 영주, 예천, 문경 지역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현재까지 문경 동로 185mm, 영주 부석 162mm, 봉화 156mm의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호우 상황 살펴보면 문경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많은 비로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문경 영신과 진남 유원지, 봉화 내성천 둔치 주차장은 차량 진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명피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2022 안동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요. 참여는 안동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모 과제는 크게 생활 부분 및 경제 부문 두 가지로 구분돼 있고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의 5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응모작은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서 입상작을 선정하고요. 입상작은 시장 표창과 20에서 70만 원의 안동산업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내 삶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경북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왔고요. 지금 포항에도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하천, 범람과 토소 유출, 저지대 침수 등 비로 인한 사고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도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국제아트페어 2022가 올해 연결이라는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달여 가까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포항과 서울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의 해외 교류전을 시작으로 3D 온라인 갤러리 포항아트페어 2022, 서울 인사동 전시장 전광판을 통한 거리 전시 등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스탄불의 중심거리인 이스티크랄 거리의 예술 갤러리에서 열리는 해외 미술 교류전에서는 포항 작가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고 튀르키예 현지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교류합니다. 포항의 국제적인 미술 문화 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항국제아트페어 2021을 통해서 포항의 우수한 미술 작가와 작품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4도, 습도는 98%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여객선 운임의 30%를 할인합니다. 이번 할인 혜택은 울릉도에 8촌인의 친인척을 두거나 등록 기준지가 울릉군인 귀성객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여객선 표를 선사 측에 사전 예매한 뒤 울릉군청 홈페이지에서 귀성객 여객 운임 할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할인 신청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고 할인 적용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울릉군은 수년간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추석엔 뱃삭 할인 행사도 하니 많은 울릉 가족들이 서로 만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민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행정타운입니다. 네, 행정타운이 저 달서구랑 북구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에요? 대구시가 채무 상환 일환으로 달서구와 북구의 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고려 중인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대구시 재정점검단 관계자는 해당 부지들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두 곳은 어떤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먼저 달서구 성서행정타운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차량 등록 사업소 서부 민원 분소와 임시 환승 주차장 그리고 수목원 관리사무소 양묘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약 7,000평 정도로 꽤 넓습니다. 이 현재 공시지가가 약 850억 원입니다. 이 부지는 이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를 대비해서 2006년에 대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40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7구 행정타운 부지는 2011년부터 북구청과 북대구 우체국에서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60억 원에 매입했던 해당 부지는 이제 현재 공시지가가 304억 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면 대구시가 이 터를 팔아서 빚 갚는 데 쓰겠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대구시는 연내 5천억 원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 5천억 원을 채무 상환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이제 기금 폐지나 미활용 공유 재산 매각 등을 이제 채무 상환 방안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이에 따라서 대구시가 가진 100억 이상 재산 200여 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도로나 하천, 공원, 공공시설이 이미 있어서 이 매각이 가능한 곳이 이 행정타운 부지 두 곳이라고 했습니다. 달서구하고 북구 쪽의 반응은 어때요? 네, 이 대구시는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달서구와 북구에 보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매각 대신 공공시설 건립을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별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제는 달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제 성서 종합문화복지
시타온 유치위원회가 이제 여기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또 같은 날 대구시 의회에서도 이 달서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네네. 또 북구 역시 매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하면서 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모여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업시설 이런 거보다는 네. 문화나 어떤 복지 관련한 네. 그런 시설이 오면 좋겠다 싶을 텐데 네. 좀 어렵겠나 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해평 치수장입니다. 네. 이거 대구 시민들 먹는 물 얘기인가 네, 봐요. 맞습니다. 네. 이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의 물 갈등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구미 해평치수장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려는 정부 결정에 대해서 이 김장호 구미시장이 재검토를 요구했는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참 오래된 건데 네. 예, 이번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간 거예요? 네, 홍준표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해 괘씸한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대구의 물 문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서 이 구미산단이 처음부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낙동강 물은 깨끗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미에선 뭐라 그러고요? 네, 홍 시장의 발언에 구미시는 같은 날 밤늦게 이제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요. 네네. 이제 구미시는 대구 치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렇지만 구미시는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이 협정이 구미 시민이나 시의회 동의가 없어서 이 형식적인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이 해당 협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 또 구미시는 상수원 보호지역 이제 지정으로 이 구미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 보상은 두루뭉술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와 구미의 최적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또 이 협정 조치가 모두 바뀌어서 실질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 대구와 구미의 갈등은 그죠? 네, 네. 1991년에 낙동강 페놀 유출 네. 사고가 있었죠. 이 당시에 낙동강 상류인 구미 산단에 있는 두산전자에서 페놀이 유출돼서 이 낙동강 하류인 대구, 부산 이런 상수도 공급이 좀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2009년에도 이 구미 산단에서 발암 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출돼서 이 대구 치수원 문제가 나왔었고 네네. 또 이제 당시에도 이 구미 산단보다 더 상류인 해평 치수장으로 옮기자는 요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 구미시 등은 이 해평 치수장에서 대구시에 물을 공급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이 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대구시장은 구미를 탓하고 있고 네. 구미시장은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네.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이거 또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네. 네, 이것도 또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원스톱 투자 지원단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대구시는 그 원스톱 투자 지원단 협의체 구성 협약식과 실무 지원단 발족 행사를 열었는데요. 어제인가요? 네, 어제 했는데 이제 이는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신속한 원스톱 투자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대구시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와 지역 기관들이 협력해 2개월 내에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원스톱 투자 지원단에는 시와 8개 구군을 비롯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요. 이 대구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부지 공급부터 건축, 공장 등록, 가동 모든 행정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게 돕는다는 네네. 건데요. 이 기관장으로 구성된 투자지원 협의체와 또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이 이런 인허가와 입주 지원 및 금융,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기업 투자 유치야 지역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쉽게 막 그 네. 인허가 이런 게 진행돼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곳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그렇기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네. 걱정도 큽니다. 네, 이번 협약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는데요. 이 홍 시장은 기업이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면 건축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대구시가 대신해서 신속하게 해결해 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 절차는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구축해온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간소화되고 속도에 치중하면서 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지방 정부로서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죠. 대구 10대 산업입니다. 네, 대구 10대 산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는 건가요? 어때요? 네. 그 대구 경북연구원이 최근 대구 기술 혁신 역량 현황 분석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네네. 이 대구 10대 산업 가운데 의료, 정보통신기술, 로봇의 연구개발비가 늘어난 반면 네. 섬유, 자동차, 기계의 연구개발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연구원은 대구 소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했다면서 이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기업들 기술 혁신 역량은 어떤 거예요? 네, 이 이제 대구의 기술 혁신 역량은 전국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네. 이제 전국에서 혁신 성장 역량 종합 지수가 12, 그리고 혁신 기반 역량 지수가 14위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네요. 네. 네, 전국 상황을 보면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모두 상위권으로 분류돼 편중 형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기술도 역시 서울 중심인가 네, 그런 것 이런 같습니다. 씁쓸한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우리나라 10대 산업이라는 게 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10대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 기계 뿌리, 로봇, 물, 미래형 자동차, 섬유 소재, 에너지, 의료, 신서비스입니다. 이제 대구의 기준이고요. 네. 이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이제 이런 개별 혁신 주체별로 연구개발 이제 혁신 역량을 분석한 결과 이제 로봇과 기계, 뿌리 산업에 참여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요. 우리나라 10대 산업이 아니라 대구의 10대 산업 얘기하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기간 이제 연구개발비 총액이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의료, 정보통신기술, 로봇 그리고 뭐 소재, 에너지 산업 순으로 네. 많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감소한 산업은 섬유, 자동차, 기계, 물, 서비스 산업 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보통신기술, 로봇 산업 이런 신산업 이런 거는 많이 네.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대구의 네. 섬유 섬유, 뿌리였던 네. 섬유나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 네. 이런 거는 네. 줄어든다. 네. 이런 얘기 네.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네. 개별 기업의 연구비 수주 현황이나 기업 본사와 연구소 소재지 그리고 뭐 연구 분야나 뭐 특허 건수 등 이 10대 산업별 상위 기업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초 데이터들은 이 대구시의 앞으로의 산업별 로드맵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또 기업들 간의 활발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도 좀 이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되겠는데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네, 대구가 몇 곳이 있죠? 네, 2011년 기준으로 이제 경신고, 경일여고, 대건고, 개성고 이렇게 네 곳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2007년에 경신고, 2017년에 경신고, 2019년에 경일여고가 각각 이제 요 지정을 취소돼서 네. 이제 대건고가 이번에 또 자사고 지정을 취소돼서 내년에는 개성고 한 곳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23년 신입생 것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 대건고가? 교육과정으로 예.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기존에 했던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는 이 자사고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혼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 현장 리포트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경북 청송이라고 하죠. 올여름 휴식과 힐링을 위해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청송 자연휴양림 안동방송국 김봉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봉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별이 내린다. 빠라밤 빠라람 노래 아시죠? 네. 이 하늘에 쏟아지는 별 관람이 가능한 곳. 여기에 힐링과 여유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곳인 청송 자연휴양림입니다. 네. 이 청송 분안면에 위치한 휴양림 내에는 숲속 도서관이라고 해서 천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고요. 야외 테라스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 자연의 심취에 책과 함께 사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숲속 도서관 바로 옆에는 북스테이라고 해서 하루 동안 머물면서 온전히 자연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숲속 도서관, 북스테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네요. 청송 자연휴양림
부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오시던가요? 네, 방학을 맞아서 가족 단위들 많이들 찾아오셨는데요. 먼저 숲속도서관에 대한 소개부터 청송군청 산림자원과 남인영 담당자의 소개로 들어보시고요. 이용자까지 만나보시죠. 저희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 도서관을 2020년도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2021년 7월에 다시 운영을 재개하여 숙박객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숲속 도서관 말 그대로 여기 그 휴양림 안에 있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숲속에서 책도 보시고 또 자연과 함께 힐링하시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휴양림에 오시면 즐길 거리라든지 또 좀 쉬러 오시는데 책으로 아이템을 좀 구성해서 숲속 도서관에서 조금 머리도 식히시고 또 잠시 쉬어 가시라고 그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여기는 도서가 김주영 작가, 아동, 소설, 웹툰 뭐 이런 식으로 섹션이 좀 나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구분을 해서 또 저희 청송에는 김주영 작가님이 또 객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또 한 곳을 넣었고요. 또 아동, 그다음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또 웹툰과 교양, 소설로 나누었습니다. 신간이 나오면 저희가 또 새로 구입을 하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 새 책이지만 집에서 읽고 있지 않은 책을 기증받기도 합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지금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휴양님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 도서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 같이 책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 읽고 있어요? 어떤 목욕탕이 좋아? 책 제목이에요? 여기 오니까 책 어떤 것 같아요? 책 많아요. 책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무한권. 무한권. 무한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여기 이용해 보시니까 어떤 게 좋아요? 여기 휴양림 안에 또 도서관이 있으니까 주위 둘러보면서 애들 책도 읽히고 산책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휴가 나오면 책은 들고 나오기가 힘든데 무겁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힘든데 오니까 이렇게 있어서 쉬면서 책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 휴가가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여행 가면은 그 피서지에 왜 뭐 이동 어떤 맞아요. 문고 뭐 이런 거는 네. 있었잖아요. 한시적인 거. 근데 여기는 늘 있는 데인가 봐요. 맞습니다. 연중 내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숲속 도서관 얘기해 주셨고 네. 북스테이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대화된 시설의 전면이 통창으로 돼 있어 숲과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1층에 3개의 룸으로 이루어진 넓은 방이 있었고요. 2층에 4인실 2곳, 2인실 1곳이 있더라고요. 담당자의 안내로 둘러봤고요. 이용자도 만나봤습니다. 저희 숲속 도서관과 함께 이제 건물이 완공되었고요. 이 건물 역시 이제 개장해서 함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자, 문이 열렸습니다. 따라라라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라라라라. 오, 그야말로 유리가 통유리네요. 네. 밖에 이제 숲이 그대로 다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서 또 감상하시면 자연도 즐기시고 또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대가족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2층은 그러면 3개의 방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층에는 4인실 2곳, 2인실 1곳이 있으며 4인실은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하지만 2인실은 또 요리 공간 없이 책 읽으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 가족이 오붓하게 와가지고 좀 자연을 감상하면서 뭐 여기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좀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4인실 객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천창을 만들어서 통유리로 뚫려 있어요, 하늘이. 네, 맞습니다. 밤이 되면 별도 볼 수 있고 비가 오면 또 비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많은 분들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용자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랑 같이. 제 원래 부모님 고향이 여기 청송이시고요. 딱 어린 시절 여기를 보냈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있다가 이제 고향 내려오는 김에서 알아보니까 새로 된 북스테이라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을 하고 알아보고 돼서 여기 왔습니다. 네,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선 시설이 이제 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깔끔하고 창이 이렇게 보이는데 밤에 이렇게 누워서 보면 별도 보이고 네, 조명이 이제 아예 산속이라서 하늘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 별이 되게 잘 보여서 어릴 적에 이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있었던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숲속 네. 도서관도 또 네네. 이용해 보셨어요? 네, 이용했습니다. 도서관에 문의 드리니까 이제 이용 시간하고 이런 거 안내해 주셔서 가서 책도 보고 이제 애기들하고 같이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머무르다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 언택트 힐링 공간인 숲속 도서관과 북스테이에서 청정한 자연의 정치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동의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하면서 10대 산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과 일자리 환경 속에 재취업에 나서는 중장년층들은 많습니다만 만족하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리스타트 4050 채용 연계해서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정보 좀 소개해드릴게요. 대구시 일자리 노동정책과 장기영 주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장년 4050 어떤 그 채용 연계라고 소개는 했습니다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대구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일단 중장년층은 만 40대 이상에서 64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2022년 7월 기준으로 저희가 대구시 인구를 보면은 중장년 인구가 98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생산 가능 인구 대비로 보면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중장년층의 지역 경제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청년 고용률은 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중장년층 특히 40대 취업률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중장년 일자리라는 게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들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청년 일자리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관심도 좀 적었던 느낌이 들고 중장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고민 어떤 부분들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중장년층은 좀 빠른 퇴직이나 노후 준비 미흡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그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중장년층은 경기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시에 주요 퇴출 대상이 되고 재취업이 또 다른 연령에 비해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퇴직 후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문제점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그 2020년에 이제 대구 경북 연구원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중장년층의 이제 퇴직 실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회사의 휴폐업이나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요 코로나19와 연관성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고요. 네. 예, 재취업이나 전직 등 구직을 원하는 이유도 생활비 마련이 87.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예, 중장년층은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와 자녀 교육 등으로 소득 확보가 절실한 세대지만 지금 요 무인화나 비대면화 등 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고용 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올해부터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면서 리스타트 4050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리스타트 4050 사업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리스타트 4050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하고 대구시가 실시한 중장년 일자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 실직과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들에게 저희가 취업과 전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서 중장년 구직자하고 지역 중소기업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예, 먼저 지역 기업하고 취업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실무 중심의 직업 교육 과정을 개설했고요. 그 구직 전직자 대상으로는 그 개인별 상담이나 경력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취업을 연계해주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까지 해주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교육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구직자 대상으로 실내 인테리어 시공 과정, 기계재료 실무 인재 양성 과정, ICT 네트워크 및 사무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이렇게 3개 과정하고 있고요. 네. 재직자 대상으로는 친환경 도배도장 기능사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네, 시간을 보면 구직자 과정으로는 이제 주 5일 하루 6시간 7시간 정도에서 한 2, 3개월 정도 교육 진행하고요. 재직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중에는 시간이 어려우셔서 그 토요일 하루를 8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2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과정별로 이제 교육 일정은 좀 다르지만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과정이 다 5월부터 대부분 시작했기 때문에 9월 정도에는 좀 마무리가 되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전 교육생 대상으로 전문적인 이제 시민 상담도 해드리고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서 그 참여자의 생애 경력 설계나 이제 효율적인 취업 전략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융합하며 정착할 수 있는 직무 역량도 저희가 키워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올해 총 85명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구직자 대상 3개 과정에 50명, 그리고 재직자 대상 과정에는 15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자 교육 대상자는 교육 수료 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직업 상담사를 통해서 기업 취업과 연계하고 재직자 대상 교육 수료자는 저희가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을 해드려서 향후에 뭐 전직이라든지 창업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돕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가 이제 타겟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하고 재취업은 뭐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가 교육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직업 상담사가 취업 상담을 해드리고 저희 교육 운영 기관인 대구 직업전문학교하고 또 사전에 협약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또 채용 면접을 진행해서 취업을 연계해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운영 중인 과정 중에 실내 인테리어 과정 같은 경우엔 7월달에 교육이 이제 수료가 됐습니다. 네. 이분들은 지금 벌써 이제 기업하고 취업 면접을 진행 중이고요. 일부는 지금 몇 명이 지금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교육 수료 후에도 6개월간 이제 사후 관리를 해드립니다. 직업 상담사가 이제 취업 상담을 계속 하선해드리고 또 취업하신 경우에도 저희가 직장에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만든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그 교육 운영 과정하고 달리 고용부 예를 들어 고용부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 1개 과정을 보통 숙련 목표로 진행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기업에서 채용 수에 맞춰서 2가지 이상 직무를 좀 촉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무형 문제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료하시면은 취업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리스타트 4050이라는 사업이 올해 처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처 몰랐던 분들도 또 훨씬 더 많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좀 확대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공고를 하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좀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을 좀 잘 모르시고 해서 참여를 못 하신 분들 계신데 저희가 올해 계획된 과정 중에 아직 개설이 안 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직자 대상으로는 전기자동차 정비 과정 그리고 구직자 대상으로는 기계재료 실무인재 과정 이렇게 각각 10명 정도를 저희가 9월 중에 추가로 좀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일자리 노동정책과나 아니면 대구 직업전문학교로 문의를 주시면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하던 거 말고 이제 새로운 걸 이렇게 배워서 재취업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내가 했던 일에 전문성이 있는 거라면 그거를 살려서 이렇게 활용하고 취업을 다시 하거나 이런 걸 원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리스타트 사업 외에 또 만 50세 이상 전문 퇴직자분들을 위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자의 전문 경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신중년 컨설턴트를 저희가 상하반기 각각 45명씩 이제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달에 참여자를 이제 모집을 해서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 등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근무를 하셨고요. 네. 하반기는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모집을 해서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 경영자 총협회 소속으로 채용이 돼서 거기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주 5일 1일 5시간 근무를 하시면은 매월 이제 급여를 지급해드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미 이제 선발이 다 됐어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혹시 이제 추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내년에 저희가 내년 사업도 3월에 있을 거니까 그때 이제 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예. 이런 건 뭐예요? 예.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여기 이제 경력형 일자리하고 참여 대상은 비슷한데 이 사업은 이제
자신의 퇴직 전 경력을 살려서 그 교육 연구나 사회 서비스, 문화예술 등의 지역 비영리 기관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면 저희가 참여 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봉사활동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 월 120시간까지 참여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참여하시면은 참여 수당하고 교통비나 식비 같은 실비를 이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는 이제 올해 총 320명 저희가 지원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여기는 참여 인원이 좀 남아 있으니까 혹시 이제 참여를 원하시면은 여기 경영자 총연표를 연락을 하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인력들이 많을 테니까요. 중장년층 중에 여기 지역 기업들하고 연계를 하면 바로 예를 들면 뭐 업무할 수도 있고 서로 윈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업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중장년 전문 인력을 또 일자리 창출해드리기 위해서 혁신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역 기업에서 연구 개발 분야라든지 아니면 경영 혁신 분야에서 중장년층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실 경우에 저희 대구시에서 이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네. 예, 요 지역 유망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저희가 고급 인력의 역외유치를 좀 방지하고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기업에서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건비가 좀 부담이 돼서 채용을 주저하시는 뭐 이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예, 사실 2015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원래는 이제 그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중장년층을 좀 지원하는 데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 연령대를 중장년층을 한정하고 지원 대상 인력의 연봉을 좀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중장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좀 창출해보자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로가 그 원하는 조건들이 각각 있을 테니까 그게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재취업을 뭐 이렇게 마음 먹고 하긴 했는데 오래 못 하고 그만두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말씀드린 대로 구직자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는 그 앞전에 소개해드린 스타트 4050 사업을 통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장기 근속 이런 걸 좀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좀 또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지역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그리고 고용을 좀 6개월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대구시에서 지원금을 좀 지급해드리는 사업이고. 여보세요? 전화 연결 상태가 지금 후반부라서 좋지 않아서.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기간으로 이제 채용하시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업에 180만 원, 근로자에게는 6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고요. 전화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하나 좀 말씀해주시면 기억해둘게요. 네. 저희가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상담 원하시면은 053-803-191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3-803-1919. 예,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 일자리 노동정책과 장기영 주무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지식산업계 최신 이슈, 화제 신작, 놓쳐서는 안 되는 시대의 책까지 책을 중심으로 지성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출판가 소식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 제2권 출간과 동시에 각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이 초판으로 무려 10만 부나 찍었는데요. 벌써 추가 인쇄를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4월 출간된 이 누적 70만 부 넘게 팔린 이 불편한 편의점 제1권 후속작인데요. 이제 어제 10일자로 제2권이 정식 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 두 곳에서 각각 종합 베스트셀러 5위와 6위에 그러니까 바로 엄청나네요.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네네. 또 국내 최대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인터넷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 10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지금 뭐 초판 10만 부를 찍었는데 예약 판매, 매장 진열만으로도 재고가 거의 소진됐다 이렇게 출판사가 밝혔습니다. 역시 좋은 뭐 출판계가 어렵다고 해도 좋은 책은 알아보나 봅니다, 그죠? 네,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전작인 제1권은 서울 청파동을 이제 무대로 해서요. 그 골목의 작은 편의점,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아주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렸는데요. 네. 서울역의 노숙자인 이 독고라는 주인공이 편의점 주인 할머니를 도왔던 인연으로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도 이 독고라는 주인공하고 소통하면서 점차 이 긍정적으로 변해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불편한 편의점 제2권에서는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난 이 1권의 주인공 독고를 대신해서 새로운 야간 알바 금배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커다란 덩치 또 수다가 부담스러운 이 40대 아재 아주 놀라운 친화력으로 이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 또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뭐 이 악명 높은 블랙 기업에 당할 뻔한 취준생 동료도 등장을 하고 또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이 장사가 안 돼서 매일 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술을 하는 이 정육식당의 사장도 등장을 합니다. 열악한 이 집안 환경 속에서 재택 수업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금배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네요. 그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기가 많을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서점가에서는 불편한 편의점 시리즈의 인기 비결로 이른바 힐링 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늘어났다. 이런 데서 요인을 찾고 있는데요. 출판사 측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찾는 그런 독자가 늘어난 것이 인기 요인인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마치 사막처럼 건조해진 그리고 건조하고 황량해진 현대사회에서 마치 오아시스나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편의점은 당장의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두운 골목길 이렇게 편의점 불빛을 보면 불안감이 그렇죠. 안정. 거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현대인에게 안전과 위안을 제공하는 그런 상징적 공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바로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갖는 그런 상징성을 아주 잘 살렸다. 이런 측면도 이 불편한 편의점의 인기 비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불편한 편의점 2권 출간돼서 인기 아주 좋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해결책은 뭔가요? 네, 거의 모든 물질의 화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화학 물질 세상에 대한 과학적 통찰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김병민 박사가 지은 책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케미가 좋다 이런 말을 네. 쓰곤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황진 아나운서와 저도 케미가 좋습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좋은데요. 네네. 예, 여기서 쓰는 케미는 서로 잘 어울린다 그쵸. 이런 이제 의미죠. 네. 근데 사실 이 케미라는 말은 케미스트리 즉 화학 반응 이런 뜻에서 나온 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일상 용어로는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화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죠. 맞아요. 뭐 가령 화학 물질이야, 그거 화학 제품이야라고 하면 이게 뭔가 위험한 것, 뭔가 인위적인 것, 네. 건강에 해로운 것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일회용품 이런 거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막연하지만 확실한 두려움을 우리 현대인들은 화학에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거의 모든 물질의 화학, 그러니까 화학이 들어가지 않은 물질은 없다라는 얘기기도 한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고 뭐 그걸 좀 이렇게 좀 덜하게 해주는 겁니까? 이 책에서? 예,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하는 이 거의 모든 물질의 화학이라는 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또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네. 과학책인데요. 화학 물질의 본질 또 정책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오해 또 그것을 풀어주는 진실 이런 것들을 밝힘으로써 화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또 화학 물질에 우리가 올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을 쓴 김병민 씨는 이제 화학공학자인데요. 또 각종 저서, 강연, 또 신문 칼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들과 최근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화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능력이 굉장해서요. 네. 이 책 속에 일러스트까지도 저자가 직접 다 그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인문 쪽이라 저희 학교에도 화학공학과가 있었는데 끝내 무슨 뭘 배우는 학과인지를 몰랐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아니 일러스트로 설명까지 직접 해주신다고 하는데 예, 어렵지는 않은가요? 네, 굉장히 쉽게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일단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물질의 근원인 이 원자, 분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물질의 특성, 또 인류가 새롭게 만든 그런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이룩한 문명.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화학자들, 과학자들, 또 그들의 성공과 실패라든지 또 플라스틱 세상, 이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 이런 것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말씀하셨던 대로 화학 물질을 어떤 의혹과 공포의 대상만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한 물질로 대하고 그 본질을 이해해서 물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저자는 이렇게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책인지 아직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모르겠고, 네. 예, 책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책의 한 대목을 좀 더 네. 들어보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강진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삶을 잠시 살펴보자. 출근 전에 커피 전문점에 들러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구매한다. 계산을 위해 꺼내는 신용카드는 폴리염화비닐, 일명 PVC로 알려진 물질이다. 커피가 담긴 투명하고 단단한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인데 우리에게는 이름의 약자인 팩트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물질이다. 빨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었다. 커피를 마시며 눈을 떼지 못하는 휴대전화에도 여러 고분자 물질이 들어가 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방문한 패스트푸드 매장은 그야말로 고분자 물질 범벅이다. 일회용 스푼은 폴리프로필렌이고 용기는 폴리스타이렌이며 음식을 포장한 종이나 음료를 담은 종이컵 안쪽에는 수분을 막아주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카보네이트가 코팅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화학적으로 만든 거에는 폴리가 이렇게 다 들어가네요. 네, 고분자니까요. 분자가 많으니까 이제 폴리 이런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화학물질을 거부한다고 거부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이 대목만 읽어봐도 그것이 확실히 실감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이 이루고 있는 세상, 물질이 만들어낸 그런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그 물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화학, 다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유난히 높은 벽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뭐 어렵고 위험하고 유해하다 이런 의식이 팽배한데요. 하지만 화학만큼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학문도 드물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네. 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책 안에? 화학은 전자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원소들이 전자를 빼앗기거나 버리거나 얻어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화학의 전부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이것을 반응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변화라고 한다. 이런 반응으로 반응물이 변화해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지며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유해한 화학물질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물질 스스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자를 매개로 우리 몸과 반응하는 것이다. 만약 화학물질 자체가 너무나 안정하다면 몸에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는다. 책의 한 대목인데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책은 그야말로 화학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사실 우리의 인간의 공포 대개는 무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몰라서 두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생기면 어떤 그런 막연한 공포 대신에 우리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해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현실의 삶과 바로 붙어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작정 모른다고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기만 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부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시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화학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또 사실은 또 이렇게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화학 앞에서 인간은 진퇴양난의 형국이다라고 저자는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화학에 대한 과학적 지식 이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는 것뿐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정말 잘 도와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당분간 화학에 관해서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책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병민이라는 분이 화학을 전공한 분이라고, 화학자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비즈니스로서 이 화학을 활용해서 또 사업을 하기도 하시고요. 아주 그래요? 다재다능한 또 저술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화학이 우리 삶과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그걸 네. 어떻게 풀어놨을지 그게 기대가 되는 책이네요.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진의 해결책 거의 모든 물질의 화학 소개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이 시각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달구벌대로 용산내거리에서 죽전내거리 방향, 죽전내거리 교차로 안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관 도착해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동부로는 신천교에서 신천내거리 방향, 신천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도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구간들 지나실 때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 차량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은 같은 구간 차간거리 좁힌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도 사고 구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래교 118km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진행 중이지만 차량 이동량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각별히 유념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향 70물류 부근 1, 2차로에서도 같은 사고 있었습니다. 1, 2차로 통행에 어려움 겪으면서 이 구간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8월 12일이 세계 청소년의 날이네요. 그래서 대구시가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오늘부터 13일까지 228 기념중앙공원 청소년 광장에서 엽니다. 올해 세계 청소년의 날 주제가 세대 간의 연대, 모든 세대를 위한 세상 만들기라는 아주 좋은 건데요. 함께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